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 이자쌤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영어를 막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사실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각 과목을 공부할 때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막연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영어라는 과목이 우리가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스타 강사분들의 프리패스 인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그런데 보통 수험생들이 영어 인강을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단계별로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휘 같은 경우는 수능 어휘를 제대로 암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공무원 어휘로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수능 어휘는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어휘 시험에서는 공무원 어휘에서 시험이 나오지만 독해에서 일반적으로 독해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은 기초 영단어인 수능 영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해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수능 어휘를 충분히 암기하고 나서 그 다음 공무원 어휘를 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중의 교재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수능 어휘랑 공무원 어휘를 한 교재에 모아놓은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교재들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런 교재들은 수능 어휘랑 공무원 어휘 둘 다가 부족해요. 그리고 보통 어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어휘도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영어를 준비하신 분들은 수능 전문 어휘 교재를 제대로 보시고요. 그 후에는 어원과 연상법이 잘 나온 좋은 공무원 어휘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도 많은 수험생분들이 기초 문법을 공부를 안 하고서 문법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세요. 강사님들께서는 아예 기초 과정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 문법이 보통 수험생들이 종종 시행착오하는 게 기초 문법을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6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기초문법은 좀 알고 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론으로요. 근데 문제는요. 기초문법이 꼭 문법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을 많이 배워요. 그런데 그런 기초문법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고 문법 이론을 들어가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법 이론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는 잘 돼요. 근데 적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무래도 기초 문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기초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문법 이론을 듣게 되면은 독해에서 전혀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문법은 쉽다기보다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해 문장 구조 분석을 할 때 이게 몇 형식인지 형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형식 못 보면 당연히 짧은 구단에서 절단위로 잘 못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가 쓰인다. 이게 명사적인 용법인지 형사적인 용법인지 부사적인 용법인지 구별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선생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독해할 때 중요하죠. 독해할 때 각각 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직독직해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용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감으로 독해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독해에서는 수동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어떤 문장이 수동태 쓰인다. 그러면 이 문장이 원래 능동태로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또는 대절 목적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이런 게 다 기초 문법에서 우리가 배우거든요. 뭐 ing에 나오면은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분사구문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고 다양한 생략은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기초 문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기초 문법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문법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강사님들이 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법 이론 시간에 단점은 뭐냐면요. 수업 때 진도비에 바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에 빨리빨리 나갑니다. 수업은요. 그러면 영어와 기반이 있으신 수험생들 상관이 없는데 보통 영어와 기반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제대로 적용 연습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문법도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문법 이론에서 보통 수험생들이 단원별 문법 적용 연습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 단원별 문제를 모아놨으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단원별로 포인트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답이 보이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실전 시험장에서는 랜덤 문제잖아요. 그 포인트가 랜덤 문법 문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단원별 이론, 포인트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도 안 돼 있고 문법, 기초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분들이 하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섞여 있는 랜덤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건 많은데 시험장에서 제대로 그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포인트가 이론이 이해 암기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섞여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문독해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구문독해는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뭐 앞뒤 왔다 갔다 이렇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실전에서는요. 직독직해, 그리고 끊어 읽기, 문장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끊어 읽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요 요소 위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외워야 하는 구문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장 구조 구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초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잡히신 수험생들은 당연히 구문독해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구문독해 연습을 안 하시고 그냥 유형별 독해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못 하죠. 보통 수험생분들 시중에 있는 구문독해 강의 들었던 수험생분들에게 그냥 주요 문장들을 해석을 시켜보면요, 감독해를 합니다. 감으로 독해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그렇게 감으로 독해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못하게 돼요. 시험에서는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문 독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형별 독해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형별 독해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지문으로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여러 스타 강사분들이 어려운 독해 교재를 정해가지고 저 교재 유명하대 하면서 그 교재를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그런 교재를 푸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인강을 듣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인강 들은 걸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독해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난이도의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틀리더라도 해석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어려운 교재를 보고 있어요. 정작 테스트를 해보면은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들이 푼다고 해서 막 풀고, 아직 유형별 문장 구조 분석이나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막 하프 모의고사를 랜덤으로 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하프 모의고사는 도움이 되는 수험생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수험생들이 도움이 되냐?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만약 타과목 공부할 게 많아요. 영어는 좀 어느 정도 잘해요. 그럼 영어를 좀 줄이고 최소로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고 감을 유지하자. 그런 분들은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아직 단계별 연습이 안 된 수험생분들이 남들이 하프 모의고사 푼다고 해서 본인도 푸는 거예요. 아직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문장을 읽을지도 모르는데 랜덤 문제를 풀면은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공부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테스트를 해보면요, 다 앞 단계에서 기반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단순하게 방향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면은 여러분의 약점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타과목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서 많이 틀리고, 대신 틀린 것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이 남들이 어떤 교재 풀어서 좋다 막 그런 소문 듣고서 막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게 풀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푸시면 영어는 충분히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영어가 워낙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다들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영어가 진도를 제대로 못 나오고요. 영어가 여러분 많이 틀리잖아요. 그럼 일단은 꺼리게 돼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꺼리게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교재를 풀기보다는 여러분 실력에 맞는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요. 많이 틀리세요. 틀리더라도 그 틀린 것 중에서 약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단계별 연습을 하면요. 영어가 많은 교재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영어는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남은 시간도 열공하세요.